두 번째 1차 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하나당 두 개씩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두 번째 23번하고 24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독립협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립협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협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독립협회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갑오개혁을 하고 난 뒤부터 양반과 평민 이런 개념들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노비의 개념도 없어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그 시작점의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이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자, 창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움직인 뒤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으니까,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살았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힘이 커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국민들의 불만들이 한 사람을 오게끔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서재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다고 그랬죠, 금방?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들어오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한 거는 뭐냐면, 야, 우리 우리에 대한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돼.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지 말고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서 모두 다 알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 돼. 라고 하는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중요한 임무들을 만들 여러 개의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럼 내용들은 뭐냐? 내용들은, 자, 보시면 독립협회의 내용들은 다양한 계층이 참가합니다. 다양한 계층이. 이건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도가 없어지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주자 라고 하는 독립문을 건설하게 됩니다. 독립문. 독립문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대문에 있죠. 개선문하고 똑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실 건데요. 개선문에 있는 사람 그 만들었던 내용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돌까지 그대로 수입해서 가져왔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지가 컸다.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의지가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아관을 독립관으로 만들고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우리가 독립, 즉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했어요. 그럼 내용은 뭐야, 내용은? 내용은 뭐야? 말 그대로 독립이야.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요구하는 1번이 뭐였냐면, 야,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던 고종, 너 돌아와. 왜 이제는 을미사변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너가 궁궐로 와서 우리를 잘 다스려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죠. 자, 내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 수립 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간 파천 시기. 자, 단발령을 철회하고, 이거는 양반이 요구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백성들까지 요구했어요.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서양식으로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친미, 친러 내각을 구성합니다. 요거는 금방 이야기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왕과 지방 간의 권한 제한을 폐지하고 의정부를 다시 설치하고, 그래서 완전 서양화된 것이 아닌 적당히 서양화된 것, 즉 조선의 고유한 것들은 유지하면서 서양식으로 되는 것들을 바꾸자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한 핵심적인 인물은 고종이었고요. 고종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을 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독립협회 사람들이 얘기했죠. 야, 러시아 공사관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직접 나와서 네가 움직여야지. 왜냐하면 넌 왕이잖아. 라고 하는 요구를 했죠. 그래서 왕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할게. 그 대신에 너희 해산해. 라고 하는 내용을 벌이게 됐죠.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고종은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에는 학습지에는 안 나오는데 조금 숨겨진 은폐된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독립협회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함을 했어요.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 야, 이 사람이 공부한 게 왕이 없는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드는 걸 공부해 왔는데 왕 너를 좋아하겠냐? 너 없이 자기들끼리 나라 만들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 아니냐? 관료들 만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얼른 돌아와야지. 황궁으로 그러니까 궁궐로 돌아와야지. 안 그러면 너 잘리게 생겼어. 지금 난리 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돌아와야겠다. 라고 돌아오고 서양식으로 이름도 연호도 바꾸고 그리고 이름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황제로 격상시켜서 자기가 이제는 나라를 다스릴 테니까 독립협회 니네는 그냥 그만 헤어져. 니네는 해야사네.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여전히 러시아의 간섭은 컸죠. 그 간섭에 뭐 저령도 조차 러시아 은행 설립, 뭐 고문 파견 이런 것 같은 경제적인 침탈도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에 야, 내가 해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똑한 국민들도 만들고 너희들이 뺏기는 것도 막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한 겁니다. 결국 본격적인 행동으로 독립협회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시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나 혼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이기 위해서 야, 우리 모여! 그리고 내 생각을 이야기해! 라고 하는 만민공동회를 설치하게 되죠. 만민공동회는 회의예요. 그런데 연설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설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호응해 주는데 양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 평민들, 백성들, 그리고 노비였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회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로 추려진 것이 첫 번째 자유민권운동입니다. 두 번째 자주국권입니다. 자유민권, 자주국권입니다. 자, 자유민권이라는 건 국민들의 권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둬라. 국권, 나라의 권리를 우리끼리 하게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가? 외국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배제시킨다. 날려보낸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힘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노비 평민 양반이 어딨냐? 우리끼리 내버려 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책으로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게 내버려 둬라. 그리고 나쁜 관리들 좀 혼 좀 내라. 그리고 황제 너는 왕이었다 황제로 되면서 힘만 키우지 말고 우리들을 위해서 노력 좀 해라. 응?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수렴돼서 헌의 6조가 채택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잠시 잊어먹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죠. 그 대신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해산해라. 이거였죠. 그래서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 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거였죠. 공화정의 추구 목적. 공화정이라는 건 나라의 왕 없이 정치를 하는 시스템이죠. 우리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공화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왕 없이 누가 하는 거야? 대표를 뽑는 거죠. 그 대표가 총리가 되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들 못하게 미리 하기 위해서 해산해라. 그래서 우리는 해산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헌의 6조의 결과물을 얻어내게 된 거예요.
자, 독립협회 의의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우리의 것들을 수호하고 백성들의 자유를 얻고 근대적인 개혁을 요구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열강이 서양의 지금 때는 러시아였죠. 그전에는 일본이었죠. 그전에는 청나라였죠. 청나라, 일본, 러시아의 간섭들이 너무 심하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 막아내지 못한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국 국제공포와 황제권 강화. 이건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목적, 독립협회 해산 후에 황제권을 강화해서 근대적인 국가를 설립한다. 근대적인 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 옛날 것을 버리지는 말고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구본신참 하여 만든 개혁이 광무개혁이다. 자, 광무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무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무개혁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국 국제, 이건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법규 교정서를 만들어서 제정하였다. 즉 서양식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식 법을 만드는데요. 여기 내용은요. 사실 황제권이 무한하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식이라고 하지만 조금 불합리한 서양식이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개혁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전제군주정이에요. 왕의 힘을, 황제의 힘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내용이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혁신적이진 않습니다. 자, 개혁 내용 그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개혁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원수부 설치해서 황제의 대원수가 되고 국방, 군사, 힘 다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서양 친위대 서울, 진위대 지방 대폭 증가하였고 장교 육성하고 황실 경찰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뭐예요? 군사와 관련된 개혁입니다. 군사와 관련된 개혁. 그 다음에 근대화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화 정책. 궁궐 내부에 중심으로 해서 통신, 철도, 광산 등 서양식화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서양식 기구들을 만들어내고 대표적으로 이제 화폐를 만들어내죠. 화폐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동화로 발행해서 이 돈을 이용해서 근대식 정치 기구를 그러니까 돈에 필요한 재원들을 마련해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화폐는 종이잖아요, 종이. 종이는 찍어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이 찍어내면 많이 찍어낼수록 그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이 많아지면 그걸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데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화폐를 개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지개. 를 발급합니다. 이 지계에 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계에 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계는 양전사업이에요. 양전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양전사업 실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서류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이 땅은 세금을 내는 땅인지, 이 땅은 세금을 내지 않는 땅인지, 빠졌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는 땅에 있던 놈들 세금을 내! 라고 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죠. 지금 잊어먹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돈을 만들어냈어요. 백동화로 돈을 만들어내고 또 세금도 많이 걷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돈이 늘어나죠. 그럼 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쓰기 위해 돈을 모은 거잖아. 그래서 통신, 철도, 광산 등 만들어내고 군사적인 것도 만들어내고. 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아니에요. 공장도 만들고 회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뭐 한 거예요? 투자도 하고 이렇게 투자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분야를 만들어냅니다.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 분야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백성들의 실질적인 후진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똑똑한 몇몇의 사람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나라 전체가 똑똑해질 수 있도록 학교들을 설립하기 시작하는 거죠. 쓸모 있는 학교, 실제의 업무로, 실제의 기술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통신 분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 우편, 전차 이런 것들은 그전에 뭐 이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지만 산업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내서 이 기초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부를 쌓고 그 부로 강한 나라로 바꿀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기반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너희가 장사도 많이 하고 상업도 많이 발전시켜서 니네가 부자가 돼. 그럼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돈 어디다 모아? 은행에다 모아. 이렇게 된 거죠. 자, 의의와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 의의. 여기에서 나왔던 군사력 강화입니다. 이게 갑자기 그럼 뭐 중요하냐? 우리 갑오개혁 때 단점이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못한 게 단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군사력 강화를 통해서 강한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근대적인 토지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양전 사업 실시해가지고 이제 서양식으로 토지 제도를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공업, 우리 얘기했던 과학기술, 교통통신 분야 상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라는 거죠. 한계점. 실제로 효과는 적었다. 왜냐? 집권층들이 양반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지들 돈 버는데 눈이 멀었지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거기다 서양 사람들이 이것들을 계속 반대해가지고 효과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내용까지가 정리되면 끝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게 1차 수업 내용입니다.